암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항산화, 항염작용이 있는 음식들 충분히 먹고 비만을 유발시키는 음식들을 적게 먹는 이런 음식 습관을 갖추면 암을 예방해 주는데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그동안 이제 2만 명이 넘는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진료해 봤지만은 그분들의 공통점하고 특징을 물어본다면은 첫 번째는 유전자예요. 안젤리나 졸리 기억나실 겁니다. 브라카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방도 절제하고 난소도 절제한 것처럼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는 결국은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암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잠을 못 자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 말 그대로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음식들, 지방이라든지 이 비만해지고 탄수화물 섭취 증가로 인해서 우리 몸에 독소들이 쌓이는 분들. 마지막으로 는 이제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분,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중금속 노출이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암이 발생이 특히 높을 분들입니다. 항암제 하면은 크게 세 종류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독성 항암제,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첫 번째 세포독성 항암제는 뭐냐?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암을 때려잡자 하면서 나왔던 게 세포독성 항암제고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됐죠.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내 몸의 세포도 죽여서 환자분들이 치료하다 포기하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암과의 전쟁에서 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표적항암제. 암세포와 더불어 살아가자. 실제 암 치료에 굉장히 큰 혁신을 가지고 암 환자의 생명을 굉장히 늘리게 했던 게 바로 표적항암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면역항암제예요. 암세포가 그 면역세포를 제어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차단해주면은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겠다 해서 개발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키트루다, 여보의 옵디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암제인데요. 근데 문제점은 항상 치료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워낙 세요. 그러면 이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없애주느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들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약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오심구토 그로 인해서 잘 못 먹어요.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이게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보통 이제 1년 이상을 못 쓰는 게 바로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두 번째 표적 항암제는 뭐냐? 이 표적이라는 거는 타겟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 근데 이 유전자가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에도 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 유전자가 있는데도 같이 손상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 내 몸의 면역력만 올려주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제 많은 환자들이 별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면역항암제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시켜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내 몸의 세포도 공격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염, 폐렴, 간염, 부신 손상 이런 것들의 손상들을 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점들이 옵니다. 암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말 그대로 좋은 음식. 그 좋은 음식은 뭐냐? 칼로리가 높은 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항산화,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작용이 있는 음식들, 채소, 과일들을 충분히 먹고 염증이라든지 비만을 유발시키는 음식들을 적게 먹는 이런 음식 습관을 갖추면 건강해질 수 있고 암을 예방해 주는데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암세포라는 거는 유전자가 있다든지 무슨 세포가 있다든지 활성산소로 인해서 자극을 받을 때 암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작용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가끔씩 이제 주사요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면은 암 예방과 치료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비타민 C가 항암 효과를 가는 기전은 뭐냐?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암으로 커져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암세포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작용이고, 두 번째는 활성산소 작용이에요. 비타민C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산화 작용도 있지만 활성산소 작용을 하는데, 암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 비타민C가 H2O2를 생성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콜라겐 합성입니다. 암세포는 주위 조직을 침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콜라겐아제라고 해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근데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을 시켜서 암세포가 옆에 조직을 침범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역세포인 NKT 수지상세포. 이 세포들의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얘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요. 그 외에 항암제 부작용들을 예방해주고 항암제 효과를 올려주는 것도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특히 어떤 암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은요, 암성에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SVCT2라는 수송체가 많은 암들이에요. 대표적인 암이 뇌종양, 대장암, 백혈병, 난소암 이런 암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환자분들한테 꼭 CT2 검사를 한 번 정도 받아보라고 하고, SVCT2가 높으면은 비타민 C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비타민C를 얼마만큼 먹냐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적정 용량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먹는 용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설사하기 전까지 용량을 추천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용량은 10g 먹었을 때 설사를 하면 한 30%를 제외한 7g 정도 먹는 거를 추천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싫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6에서 9g을 추천합니다. 한 번에 그만큼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g이나 3g을 두 번이나 세 번 나눠서 먹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2g을 3번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이 이제 보통 하는 이제 비타민 치료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술, 항암, 방사선을 제외하고 바로 주사요법입니다. 미국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가 이제 추천한 혈중 농도 400mg/dL 이상의 비타민 C 용량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SVCT2 수송체 검사를 하고 수송체가 있는 분들이 비타민 C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 6시간이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세포가 뭐냐? NKT 수지당 세포예요. 얘네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C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SVCT2 수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효과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주사를 맞는 거를 추천합니다. 비타민C 섭취와 주사의 차이점은 바로 혈중 농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용량의 비타민C를 먹어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혈중 농도를 못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위나 십이장에서 흡수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 주사는 100%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2004년도에 마크 레빈 교수가 논문 한 편을 발표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할 거면은 주사요법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예방 목적은 먹는 거고요. 네, 비타민C가 암 치료 예방 이외에도 어떤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콜라겐 합성이에요. 피부가 좋아지고 세포가 단단해진다는 거. 두 번째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비타민C가 합성을 해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손상되는 걸 막아가지고 뇌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치매나 파킨슨병을 예방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세 번째는 항염작용 들이 있어 염증이라든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감기, 폐렴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도 비타민C입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에 있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고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혈관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C. 각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타민C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버티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해요.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사실은 그렇게 보다 보면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환자는 항암 치료하다, 연명 치료하다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치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초기가 됐든 말기가 됐든 좋은 결과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버티란 얘기를 하고 버티다 보면은 좋은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